17강 전라도 가시네 이용학 시인의 작품이고요. 이용학 시인은 일제강점기 유유민의 고통을 유명하고 2005년에 낡은집이 기출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용학 시인이 원래 그 북쪽에서 유의민 생활을 많이 했고 친척들도 다 그 근처에서 이렇게 유의민 생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용학 시에서 이렇게 좀 나타나는 면들을 보면 되게 이게 그 일제강점기의 유의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되게 강한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알록 쪽에 입 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시네야 나는 발을 얼구며 모세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네. 가시네야 청자가 가시네네요. 말 건네는 형식 돈호법을 사용해서요 우리 환기를 유도하고 있죠. 자, 듣는 사람이 가시네예요. 그리고 나는요 함경도 사내고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가시네는 어디 출신? 여기는 전라도 가시네죠.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다? 함경도에서. 내래 함경도에서 왔시오. 으따 그가 어디당 깨요 했겠지 얘들아. 그래서 어쨌든 다른 지역의 두 사람이 지금 만났어요. 게다가요 알록 조개에 입을 맞추면서 자랐다. 조개와 가까이 살아야겠죠. 조개와 가까이 산다는 건 바다가 근처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라도 바닷가 근처에서 얘가 왔다는 걸 암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까맣다. 이것도 그을린 피부도 해가 쨍쨍이 비치는 곳에서 살았었겠죠. 그쵸?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발을 얼구며 무쇠다리를 건너왔다는 함경도 사내의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여기는 이연에서 알 수 있듯이 북간도의 술막이에요. 술막은 주점입니다. 북간도가 어디예요, 여러분? 만주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네 둘이 둘 다 여기에서 만났네? 얘는 고향이 함경도, 얘는 고향이 전라도. 그런데 북간도에 있다는 건 어떤 처지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유랑하는 처지가 됐다는 거네. 그치? 그래서 타향에서 둘이 만난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얘 되게 어린애예요. 요즘에 우리 김수현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이상한 생각하지 맙시다. 자, 이 북간도라는 것은요. 지금 고향을 떠나 타향으로 온 유랑민의 공간. 유랑민이 살기 위해서 온 공간이에요. 그래서 또 특히 이 술막이라는 것은 그냥 대포집 같은 의미거든요. 주점이에요, 주점. 그러면 여기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삶의 애환을 달래려고 온 서민들이겠지? 그래서 그 애환을 달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얘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요. 발을 얼구며. 자, 여기까지 온 과정. 너무 어렵겠죠? 여기 춥잖아요. 아마 추운데 겨울인가 봐. 그러니까 더 추운가 봐. 그래서 발을 얼구면서 왔고요. 그 다음에 무쇠다리 건넜대요. 이거 두만강 철교예요, 여러분. 두만강 철교를 건너야 만주 지역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만강 철교인데 어쨌든 철교니까 무쇠다리니까 뭔가 좀 거칠고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라는 것은 여정이 굉장히 힘들게 왔다는 거죠. 발도 얼고 거친 다리도 건너고 그렇게 해서 건너온 함경도 사내다.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오면서 유랑 중에 겪었던 시련의 상황, 시련을 겪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온 나는 함경도 사내가 되겠습니다.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젠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 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아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온 북간도 술막. 지금 바람소리도 휘 불고요. 추운 겨울이니까 무섭겠죠. 그리고 주변에서는요 호개는 호가 즉 오랑캐의 노래. 그러니까 타향에서 낯선 음악이 들리면 좀 무섭겠지, 그치? 그래서 막 오랑캐 노래도 들리는데 그게 이제는 무섭지 않다만 즉 타향살이에 지금 부적응이야 적응이야? 적응해가고 있는 거죠. 이 너무 추운 날씨도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노랫소리들도 이제는 조금은
무섭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금은 익숙해졌고요. 그래서 타향살이에 좀 적응 중이고, 그 다음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도, 자, 어두운 등불 암담한 시대 현실이겠죠. 게다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시름이 많아요. 하지만 이 암담함 그리고 시름 이것도 내가 달게 마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다시 여기서요, 타향에 이렇게 건너서 북간도로 왔잖아요. 그런데 나는요, 북간도에서 타향살이 적응하려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아픔도 달게 마신다. 그러면 시련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맞서서 당당히 이겨내겠다라는 거잖아. 시련에 맞서려는 준비도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시련을 이겨내려는 의지도 있는 거예요. 시련을 이겨내려는 의지도 있어. 그 다음 표현 방법 잠깐 볼까요? 시름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개처럼 자욱해? 이거 무슨 표현법이야? 추상적 관념의 시각화가 되겠죠. 시름이 자욱하니까. 그래서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 이거는 추상적 관념의 시각화가 되고요. 시련에 맞서려는 의지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냐? 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고요. 흉참하다는 건 흉악하고 참혹한 기별이에요. 그래서 두터운 벽도 못 믿겠고 이웃도 못 믿겠어. 일제강점기니까요. 이거 밀고를 만약에 하기라도 한다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신이 팽배한 암담한 시대 분위기를 또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요, 여기서 마음 놓고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거야. 계속 시련과 맞서 싸우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공간이에요. 자, 일단 시대적인 분위기는 흉참합니다. 흉참한 분위기예요. 그리고 불신 가득한 그런 시대의 상황이고요. 불신이 가득해요. 자, 어쨌든 그런 북간도 술막이고요. 이 북간도 술막 공간적, 현재의 공간적 배경 되겠습니다. 유랑민들의 삶의 공간이에요.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품고 왔다. 방자의 말이 저주의 말이거든요. 내래 듣기로는 북간도로 가면 얼어 뒤진다요. 뭐 이런 말을 했겠지. 사람들이 저주의 말 퍼먹겠지. 거기 가도 고생하는 건 매한가지라요.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기 가면은 뭐 발이 얼어 터져, 귀가 얼어 터져, 피가 나고 뭐 이렇게 썩는다요. 뭐 이런 말을 했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저주의 말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온갖 흉흉한 말을 품고 왔고, 또 눈포래는 눈폭풍이에요. 눈포래라는 표현을 통해서 얘가 겨울에 지금 아주 추울 때 발이 얼어 터질 정도로 추운 겨울에 왔구나를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시련이겠죠.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네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얘들아, 나도 고생하면서 왔지. 그런데 이 가시네 전라도에서부터 왔대. 나는 함경도에서 왔잖아. 누가 더 멀어? 전라도가 훨씬 멀지 얘들아. 전라도에서부터 왔다는 건, 그래도 원래도 함경도는 그래도 원래 좀 춥잖아. 내가 추운데 북간도의 추위는 더 적응이 안 돼. 전라도는 따뜻한 곳이에요. 서울보다 훨씬 남쪽에 있잖아. 얼굴이 까맣게 기울였다는 건 얘는 굉장히 따뜻한 곳에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얘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도 힘들게 살아왔는데 너도 그렇겠지?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자, 오솔길은요, 큰 대로변이 아니죠. 오솔길 자체도 작고 험난한 길이에요. 산속에 있는 길이니까요. 근데 그 길조차도 어떻게? 그늘진 숲속을 기어갔대. 그러면 가시네의 마음속에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이 있는 거야. 암담한 내면. 얘가 그동안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시네의 내면에서도요, 얘가 전라도에서부터 왔잖아요. 근데 가시네의 이 내면은 그늘진 숲속, 이것을 기어간 내면이 오솔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솔길도 그늘진 숲속을 기어갔대. 암담하죠. 네, 얼마나 암담하게 살아왔는지 그늘진 면을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겠지, 그치?
그 다음에요. 나는 헤매이자. 자, 그 가슴을 헤매이자라는 거는 너의 그 슬픈 마음에 내가 교감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이죠. 나도 이렇게 슬프게 살았는데 너도 이렇게 슬프게 살았니? 우리 슬픈 배틀 한번 해볼까? 뭐 슬픈 배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요. 지금 내가 너의 가슴에 헤매이고 싶다라는 표현은 둘이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찌찌찌찌 둘이서 뭐가 하는 거야? 교감. 동병상련. 동일시의 대상이죠, 여러분. 아우, 얼마나 힘들까?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얘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왜 술막에 있죠? 일하는. 네? 그냥 알바하는 거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전라도에서부터 북간도로까지 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서 허드렛 일 하면서 응? 서빙 알바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난 사내잖아. 사내라는 건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나이 어린 애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술집에서 이렇게 알바를 하고 있을까? 처음에 그게 궁금했을 거야, 아마. 이해되셨나요? 나이가 어린 가시네니까요. 그래서 아유, 네 마음속에 도대체 무슨 암담한 사연이 있는 거니? 이렇게 교감을 하고 싶은 거죠. 나도 힘들었는데 너는 오죽하겠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남실남실 음성상징어죠.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거다오. 이 술을 잠기게 따라다오. 가난한 이야기에 내가 잠기고 싶구나. 한마디로 너와 더 많은 교감, 너의 그 힘들었던 이야기를 다 나에게 좀 더 들려다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내면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 그런 연민의 마음이죠. 네가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어머나 누가 먼저 할게. 여자애가 먼저 왔어요. 얘는 석 달 전에 왔어요. 얘는 겨울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얘가 더 먼저 온 거야, 석 달 전. 그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타양에 적응하기 타양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술막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요, 네가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텐데. 천리 또 천리면 삼천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삼천리잖아요. 그럼 전라도에서 북간도까지도 한 삼천리 되겠네요. 그쵸?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아시겠죠? 끝에서 끝을 왔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고향과의 거리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천리. 얘 그냥 한 번에 삼천리라고 하지 않고 천리를 가고 또 천리를 가고 또 천리를 가고 나눠서 표현했잖아요. 거리감의 표현이에요. 아, 나는 겨울에 왔지만 3달 전 네가 왔다라는 것은 얘는 언제 왔어? 가을에 왔겠지. 그래서 산마다 불탔을 겐데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초막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얘들아 막 슬퍼요. 그러면 뿌잉 하고 막 대놓고 울어요. 지금 전라도 가신 애가요? 아니요.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 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거죠. 슬픔을 감추는 거예요. 왜? 운다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견뎌야 되니까. 그래서 더 슬퍼 보이지. 그래서요, 슬픔을 감춰요. 이 유랑의 슬픔을 감추면서요, 두낮 두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불슬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얘들아, 여기서 불슬기는 불술에, 즉 기차를 의미하는 방언이라고 주석이 달려있죠. 그래서 두낮 두밤이에요. 애들이 삼천리라고 하니까 선생님 그럼 얘는 막 몇 달 동안 온 거예요? 기차 타고 왔어요, 여러분. 기차 타고 그래도 이틀이나 걸린 거야. 두낮 두밤이니까요. 아니면 4일인가? 아무튼 두 번의 낮과 두 번의 밤이니까 뭐 4일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왔는데요. 두루미처럼 운다는 건 무슨 뜻이게요? 두루미가 외양 중에 무엇이 굉장히 긴데 뭐가 길죠? 목이 길어. 목 빼고 꺼이꺼이 울면서 왔겠지. 그래서 두루미처럼 온다고 표현을 쓴 거예요. 오면서 얼마나 슬펐겠냐. 그러니까 유리창이 흐려질 정도로, 이 눈물로 시야가 흐려질 정도로 그렇게 두루미처럼 목 빼고 꺼이꺼이 울면서 왔겠지. 자기의 삶이 너무 한탄스러우니까. 그리고 두낮, 두밤, 두루미 이런 식으로 동일한 음절을 반복해서 또 운율도 형성하고 있고요. 두루미처럼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요, 얘가 이제 가을에 단풍을 헤치고, 단풍 속을 헤치고 가을에 얘가 왔는데요. 이렇게 두루미처럼 울면서, 목 빠지게 울면서 그렇게 왔다. 기차를 타고 그렇게 온 시련의 유랑의 또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죠. 얘도 시련을 겪고 왔겠지.
그지? 그래서 그 유랑의 힘든 슬픔 삶을 의미하고 있고요. 막 이렇게 자기 과거 얘기를 하니까 얘가 알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으따 지가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됐는가 하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겠죠. 아, 뭔가 사투리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차 알싸 음성상징어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얘들아, 북간도에 파도 소리가 있을까? 게다가 겨울인데 뭔 북간도는 내륙 지역인데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이 파도 소리는 어디의 파도 소리일까? 아까 알록 쪽에 있었던 고향의 파도 소리죠. 그러니까 고향 생각을 하다가 상념에 빠져드는 거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왜 싸늘한 웃음이라 그럴까요? 고향에 그리움 빠져서 뭐해? 그게 날 먹여 살려주지 않는데. 암담한 현실인식 때문에 싸늘한 웃음이죠. 얘들아, 웃음이 싸늘하대. 이거 무슨 표현법이에요? 웃음, 청각이, 촉각. 그래서 청각의 촉각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겨지는 보조개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요, 여기서 보조개가 싸늘하다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다면 시각의 촉각화 해도 되고요. 뭐 다 돼요. 그 웃음이 새겨지는 보조개니까. 시각이 싸늘하다. 시각의 촉각화 해도 되고 청각의 촉각화 해도 돼요. 냉소를 짓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 생각하면 뭐해? 현실은 이렇게 암담한데. 울듯울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요. 그래서 이 가시네가요, 과거 얘기를 하면서도요, 슬픔을 참아내요. 예, 슬픔을 참고 있습니다. 전라도 가시네가요.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시련을 겪은 유랑민의 처지지만요, 둘 다 시련을 이겨내고 열심히 살려는, 그래도 생활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일하고 있겠죠. 슬픔도 견디려고 하고요. 여기도 견디는 거야. 울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손때의 수줍은 분홍댕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이렇게 교감하고 얘 처지의 연민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함경도 사내가 전라도 가시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너의 두어 마디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주겠다. 지금 계절가 배경 언제라고요? 겨울이에요. 때 아닌 봄이라는 건요, 현실의 상황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 너에게 연민과 위로, 고향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함경도 사투리랑 전라도 사투리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투리로라는 것은 어설프지만 고향을 추억할 수 있는, 내가 뭔가 표현, 애정을 표시하는 거죠. 호감이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으따 그 시기 고향 생각 해버리란께, 뭐 이런 식으로 함경도 사내지만 사투리를 통해서 너의 사투리예요. 그래서 때 아닌 봄을 내가 불러주겠다. 그래서 이 봄은 함경도 사내가 건네는 위로죠. 네가 잠시라도 고향을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기를 바란다. 연민과 위로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손때가 수줍은 분홍 댕기를 휘날리며, 이제 나이가 어린 거예요.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자, 너의 나라가 뭐야? 고향이지. 진짜 가는 건 아니고 고향의 추억에 한번 빠지면서 위안을 얻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때? 봄이 아니라 얼음길이죠. 현실은 아주 추운 고난의 현실이에요. 그죠? 그런데요,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폴에 휘가 마치는 벌판에 우쭐우쭐 나설 거다. 자, 지금 또 어떤 벌판? 눈폭풍이 휘가 마치는 벌판. 뭐가 있지도 않아, 벌판이야. 암담한 현실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나설 건데 그 나서는 태도가 우줄우줄 나선대요. 여러분, 우줄우줄에 주석이 뭐라고 달려있어? 가볍게 자꾸 움직이는 모양. 자, 그러면 내가 이 암담한 현실을 헤쳐나갈 건데 마지못해서 힘들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는 거야?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차피 가야 될 거니까 가볍게 간다라는 건 이 현실에 당당하게 맞서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자, 내가 힘들지만 나는 너한테 이걸 선물해주고 내일은 가벼운 발걸음, 요 벌판으로 우쭐우쭐 가볍게 나갈 거다.
그래서 또 여기 앞에 나왔던 듯이 실현에 당당하게 암담한 현실에 당당하게 결연하게 맞서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옥도 없이 사라질 게다. 후회 남기지 않고 미련 남기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가겠다라는 의지를 대꾸법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주제는요. 이 유희민의 슬픔과 그다음에 뭐 당당하게 맞서려는 의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주제예요. 유희민의 슬픔과 위로. 그다음 신경림의 나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목이 뭐예요? 나무. 나무 어떤 나무? 몰라요. 나체의 나예요. 그럼 뭐게? 벌거벗은 나무, 헐벗은 나무. 어느 계절의 나무가 헐벗죠? 겨울. 그래서 겨울나무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화자는 나무를 보고 있어요.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이 그림 이상의 뜻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무들이 실올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나무한테 팔이 있네요. 일단 대상을 의노하고 있죠. 지금 이 나무는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 그래서 헐벗은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겨울을 어떤 것도 걸치지 않고 버텨내야 하는 굉장히 고통의 상황이죠. 이 나무들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도 입을 수 없어. 겨울에는 오히려 나뭇잎이 많아야 따뜻할 텐데 오히려 헐벗고 있으니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밤이면 게다가 심지어 밤이야 더 춥지.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난 몸통에서 흙 속에 뿌리받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내려는 것이겠지. 자, 손끝에서요 몸통을 지나 뿌리까지 무엇을 통해서? 저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서 이 별빛을 손끝에서부터 받아서 몸통에서 뿌리까지 씻어내려는 것이겠지. 무엇을 씻어? 고통을 씻어. 그러면 아름다운 별빛의 의미는 고통을 치유해주는 존재네. 그래서 얘는 고통의 치유. 저 뿌리까지 고통을 한번 쫙 빼는 거예요. 그럼 고통을 한번 쫙 뺐으니까 위로를 해주는 존재겠네.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베인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일단 여기서 고통이 막 쌓이잖아요. 근데 한번 이 별빛으로 한번 씻어. 그러면 또다시 헐벗지. 또다시 고통받아. 그럼 또 고통이 찾아오겠지. 계속해서 고통이 되겠지만 그래도 흔들어서 시원스레 한번 다시 털어버린대. 그러면 얘도 고통을 참고 견뎌내는 거죠. 별빛을 통해서. 견뎌내. 왜? 언젠가 봄이 올 거니까. 그래서요. 역시나 이 작업을 통해서 고통을 의연하게 견디고 있더라. 시원스럽게 한번 털어내요. 견디는 존재야. 고통스러운데 고통 견디고 있어요. 알고 있을까? 그들대로 서로 부둥켜 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거 도치법이네요, 여러분. 계속 혼잣말하고 있고요.
아, 얘네들이 가끔 이 고통 때문에요. 언젠가 깊은 울음을 울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꺼이 엄청 울 때가 있잖아요. 나무들이 언젠가는 울 거야. 그런데 이 나무들이 울 때 같이 우는 사람. 깊은 울음. 같이 우는 거죠. 울음.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요. 이 고통받고 있는 나무들에 사람이 같이 눈물을 흘려준다. 둘이 뭐 한 거야? 이 교감이 또 일어났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방향이 하나예요. 나무를 보고 내가 그것에 동감을 느낀 거야. 나무가 나한테 뭐라고 한 건 없어. 나 그냥 나무를 보기만 한 거야. 여기는 얘가 얘기를 했다는 건 서로 교감한 거거든요. 내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아 교감하지 않았다면, 근데 얘도 이런 뭐 사연을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동병상련이니까 사람끼리 같이 이렇게 교감을 나눴을 수 있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세요. 알고 있을까 했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서로 교감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깊은 울음의 의미예요. 얘들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울음이거든요. 나무는 겨울을 안 겪을 수가 없어요. 나무가 살려면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야 돼. 그래서 나이테도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나무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안 견디면 뒤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냥 존재 자체가 가진 존재 본연을 근원적인 고독과 슬픔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인간은 원래 철학에서 말하기를 그냥 존재 자체가 원래 고독한 존재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인간 존재의 근원적 슬픔 똑같아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공감했고요. 나무를 보면서 인간의 삶을 깨닫게 되었으니 유추의 방식이다. 남과 견뎌내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인간들도 저렇게 견뎌야지 했으니까 유추가 되겠습니다. 답을 맞춰볼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나와 달리 도치를 향하여 에이 나에 누가 봐도 도치가 알고 있을까? 있잖아요. 땡. 그 다음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속성을 묘사한다. 나무의 인격 부여 맞죠? 의인화했으니까. 그런데 가는 그냥 사람 이야기니까 달리가 맞네요. 아,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아니 이거 독백하는 거지. 나무한테 말 걸지 않았어요. 그 다음 가나 모두 화자의 처지를 부각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요? 이거 나무로 관찰하는 작품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특정한 식구의 반복이 게다가 나에는 있지도 않아요. 그 다음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을 통해 여기 공간의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땡. 자, 그 다음 기역부터 미음까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혹독한 추위, 그 다음 삶의 고단함에 대응 방식으로 강인한 내면과 세련된 의지. 디귿은 어두운 내면 맞고요. 리을 볼까요? 리을은요 분홍 댕기를 휘날리며거든요. 이거 전라도에서 고향에서의 그냥 순수했던 그 자기 소녀 시절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니면 지금 현재의 처지거나.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 이런 표현인데 세파를 이겨냈어요 벌써? 아니 게다가 가시네가 영원한 미래예요? 아니 고향을 환기할 거잖아. 그냥 뭔가 다 틀렸어. 4번은 맞지가 않아. 그 다음에 술막을 나설 때 화자의 모습은 5번은 맞고요.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 가에 까무스레한 네 얼굴은 화자가 유랑하는 도중에 만난 시적 대상 가시네의 모습 맞죠?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헐벗은 나무들은 화자가 겨울에 바라본 시적 대상의 모습 괜찮죠? 나의 가시네가 화자처럼 타국 땅인 북간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가시네의 동질성이 맞죠? 나무들처럼 멀리서 우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서 화자와 나무의 유사성이 맞죠? 두루미처럼 울어 고향을 떠난 상에서 느낀 슬픔.
또 깊은 울음, 인간 존재가 지닌 근원적 슬픔. 그 다음 4번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는 가시네가 유랑하는 처지가 되며 겪은 삶의 아픈 기억. 얘들아, 유랑하면서 바다를 본 거예요? 고향이 바다라니까.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이지 갑자기 유랑하면서 삶은 고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그랬잖아. 그러면 좋은 거지. 그리움이에요. 땡땡땡. 그 다음에 사투리를 통해 별빛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있다. 맞는 소리가 되겠습니다.